이제 피그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피그마는 설치하기보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웹 앱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본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처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된 프로그램과 웹 앱은 동일한 로그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일이 다 호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 설치를 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피그마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피그마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 피그마 그 사이트가 나오겠죠? 이걸 눌러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피그마 그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이제 피그마에 대한 다양한 소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프로토타이핑 소개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프로토타이핑 툴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프로토타이핑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UX를 할 때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이 상호작용을 만드는 건 결국 화면의 플로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화면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한 장 한 장의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해당 상황을 실제 쓰는 것처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프로토타이핑 툴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난이도로 이루어졌어요. 실제 코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작업을 통해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 작업을 통해서 정지된 화면에 어떤 모션을 넣을지 만들어보고 혹은 플래시를 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르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드는 화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 코딩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제 눌러서 이동하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는 디자인은 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파워포인트에서도 링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쉽지 않죠. 그죠? 어떤 때는 테크니컬하게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파워포인트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넘어가는 건 보이지만 해당 어떤 해상도에 맞춰서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툴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그런 해결점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실무의 어떤 요청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이핑 툴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많이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쭉 보고 오셨던 분들은 와, 피그마가 정말 많이 쉬워졌구나.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를 느끼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피그마를 쓰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뭐가 달랐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전에 가장 많이 썼던 앱 스케치라는 앱이 있는데 이 스케치라는 앱은 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피그마는 일단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한정적이라는 게 로그인 하나당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한정적이기는 하나 개인의 안에서는 무료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개인 로그인을 하면 되니까 어떤 한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이 되면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편리한 점들이 있어요. 협업 기능인데 스케치에서는 협업을 하려면 또 다른 툴을 또 썼었어야 돼요. 그 툴을 이용해서 스케치에서 만든 작업물을 협업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피그마는 그게 한꺼번에 다 합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벡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따로 뭘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웬만한 도형들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포토샵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필터 기능들도 쭉 다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플로우를 짤 수 있는 프로토타입 기능까지 다 들어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그다음에 이 해당 요소들을 다시 익스포트해서 개발자에게 넘기는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요소 하나하나를 다 잘라서 각 해상도에 맞춰서 다 잘라서 제공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 툴 안에서 웬만큼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케치 정도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피그마는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대기업까지 분명히 다 피그마로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툴을 익혀보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아무리 스케치가 좋다라고 해도 그걸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모두가 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료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허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요. 어도비 XD도 피그마랑 거의 비슷한데 플러그인 활용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협업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협업을 할 수는 있어요. URL로 보낼 수는 있는데 동시에 접속해서 동시에 서로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대신에 좋은 점은 이제 어도비 계열이기 때문에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별 호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에서 XD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직도 XD가 조금 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도비 계열이니까. 근데 어도비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조금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스케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대기업들도 다 스케치로 거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그런 추세에 와 있는데 이때 이제 피그마가 딱 등장을 해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 프로토타이핑의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피그마 그 웹사이트 안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적인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렇게 굉장히 도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잡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마치 코딩하는 것처럼 디자인 그 규칙을 잡아 놓으면 그것대로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걔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그 안에서 각각의 규칙을 가지고 글줄이 늘어나거나 글자가 커지거나 이미지가 비율이 달라지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플러그인은 뭐 아이콘 플러그인도 있고 이미지 플러그인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는 이제 플러그인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피그마의 기본 기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보시면 요렇게 아까 지금 코딩 CSS 그 코드까지 쭉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아이콘 SVG로 바로 익스포트 시킬 수 있어서 따로 리소스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어주면은 나중에 실제로 핸드폰에서 피그마 미러라는 앱이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서 자기 프로젝트를 열면 지금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해놓은 그대로 눌러서 마치 쓰는 것처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들이나 개체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협업하는 기능,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기능, 디자인 시스템이란 결국 어떤 디자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끌어와서 쓰는 건데, 그걸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물론 포토샵에서도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면 라이브러리에 그 요소를 수정을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사용된 요소는 전부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쵸?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하려면 정식 그 어도비 계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일관된 규칙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거를 아시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하나의 객체가 있고 이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면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썼을 때 전체 일괄적으로 뭔가를 탁 바꿀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변경이 하위 요소들한테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그마에서도 계속 새로운 기능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이트도 한번 쭉 둘러보면서 피그마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제 사인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로 되어 있는데 구글 사인업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업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쪽에 종사하냐, 디자인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펼쳐지는 화면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피그마를 찾아서 사인업을 하면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리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쉬운 과정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드래프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 누르고 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 프로토타이핑 할 때 베이직하게 쓸 수 있는 거, 와이어프레임 잡을 때 쓸 수 있는 거, 그쵸? 지금 우리가 IA 만들고 와이어프레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요런 파일들 불러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피그마 파일들이 있어요. 스케치 파일도 불러와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템플릿이라고 배포된 다양한 소스들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마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본 요소들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동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컨트롤 마이너스 혹은 커맨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눌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하는 것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피그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실제 트라이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하신다면 훨씬 더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체 화면에 대한 소개인데요. 먼저 이 화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때 요 위에 컨트롤 바가 있고요. 그쵸? 컨트롤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레이어와 그 다음에 에셋을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피그마 베이직이라는 지금 이 파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요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안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하위 레이어가 보이고요. 여기서 또 누르면 하위 레이어가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요 폴더가 결국은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십자 모양, 샵 모양이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러 가면은 걔가 프로필 화면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셋을 보면은 에셋은 이제 컴포넌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컴포넌트 만드는 기능,
여기는 지금 컴포넌트를 보는 거고 요거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 안에 파일,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보기 기능, 그 다음 오브젝트 관련된 기능, 벡터 관련된 기능, 텍스트 관련된 기능, 배열 관련된 기능, 그다음 플러그인 사용하는 기능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주요한 것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는 무브가 있고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을 느리고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 프레임. 이 대지라고 하는 건 이제 프레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프레임을 만들거나 프레임에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도형에 관련된 기능인데 여기 재밌는 거는 도형 안에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가져오기를 할 때 편집 안에 대부분 어도비 계열은 이미지 가져오기가 편집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피그마는 이 도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을 만들고 나서 요거를 벡터 기반으로 뭔가 조절을 하고 싶다 할 때 펜 툴 기능 가져오는 것들, 텍스트 기능, 그 다음에 손도구, 아까 스페이스로 잡았던 손도구, 그 다음에 요거는 커멘트를 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커멘트를 다는 기능은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정사항이라든지 자기가 무엇을 수정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쪽에 모아두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이 다시 접속했을 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지금 파일명이에요. 파일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피그마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0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딱 눌렀더니 여기에 뭔가 커멘트를 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달지 않을 거라서 캔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래프트 안에 드래프트는 드래프트와 프로토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드래프트는 여기에 만들어진 화면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되면 그거는 이렇게 연결돼서 흐름을 만들어 놓은 도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이 저예요. 제 이름 문현정 M. 그래서 지금 저의 프로필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여러 명이 협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니셜로 여기에 조금 더 동그라미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색깔에 따라서 커서 색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한 3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으면 3명의 다른 커서의 색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쉐어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눌러서 쉐어를 하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쵸? 요거를 그냥 보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편집을 하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제작을 하려면 에딧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오너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카피 링크를 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이메일 베이스로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줌인, 줌아웃, 보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룰러를 쓰겠느냐, 아웃라인을 쓰겠느냐, 픽셀 그리드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픽셀 그리드의 스냅 기능을 쓰겠느냐, 멀티플레이어 커서, 아까 커서가 각각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요런 기능들을 사용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 오른쪽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요소를 클릭했을 때 요소에 대한 속성, 요소에 대한 속성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나면 여기에 대한 속성은 이제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자인 상태에서 얘가 XY 위치 값, 그 다음에 WH는 가로 세로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자 90도 이렇게 하면 회전을 하겠죠. 그죠? 회전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라운딩 코너 값이에요. 코너 레디어스라고 해서 얘를 얼마나 이렇게 둥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눌러주면은 각각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서 많이 봤던 사슬 기능.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 가로 세로가 같은 비율로 바뀌게 될 거고요. 요거를 해제하면 각각 사이즈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패스스루도 있고 노멀도 있고 멀티플라이도 있고 많이 아시는 레이어 병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 안에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도큐멘트 안에 쓰여진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팀 컬러를 정해서 그 팀 컬러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싶은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큐멘트 컬러일 경우에는 지금 이 도큐멘트에 사용된 모든 컬러가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웹 코드를 가지고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6자리 웹 코드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의 굵기를 1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인사이드로 바꾼다라든지 아웃사이드로 바꾼다라든지 센터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보지 않겠다, 보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펙트도 동일합니다. 이펙트를 넣고 싶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살짝 드롭 섀도우가 먹었어요. 그죠? 요거를 끄게 되면은 드롭 섀도우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익스퍼트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눌러서 해당 요소를 뽑아낼 수가 있죠. 뽑아낼 때는 PNG도 가능하고 JPG, SVG, PDF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체 이 화면 자체, 드래프트 자체를 PNG나 PDF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피그마의 웬만한 기본 화면에 대한 이해는 끝나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기능들을 하나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피그마 설치하셔서 한번 기본 기능들 쭉 둘러보시면서 설명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파일도 한번 요리조리 만져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